우촌TV 1162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53회 제4부 일사후퇴와 대통령의 고군분투 가운데 한국 적화되면 일본과 필리핀도 위험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 적화되면 일본과 필리핀도 위험. 프란체스카 여사가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편지의 계속입니다. 13일 오전 9시에 노블 박사는 미국 대사가 워싱턴으로부터 받은 전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미국 정책을 요약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 총회에서 6개국 공동 결의안을 밀고 나갈 것. 2. 동시에 미국은 아시아 13개국이 제출한 정전안을 유엔 총회에서 원칙적으로 지지할 것. 그 나라들이 준공을 요청하여 동의를 구하려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음. 3.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본 정책이 되도록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한 것임. 4. 미국의 목표는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것임. 5. 만약 명예로운 조건이 확보될 수 있다면 정전과 지금 하고 있는 전투의 평화적인 해결이 바람직함. 6. 미국과 영국은 준공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함. 그러나 쌍방은 한국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화에 반대하는 것에는 완전히 이견을 같이함. 특히 양국은 한국과 타이완 지지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간의 평화조약에 준공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 7. 한국에서의 전투는 유엔의 행동에 따라야 하며 또 한국 사태의 해결은 유엔의 정책 안에서 이룩되어야 함. 8. 만일에 상기한 방침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인 해결이 이룩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영국은 공산 침략에 대항하여 한국에서의 전투를 지속할 것임. 9. 영국은 타이완의 전략적 중요성과 준공이 타이완을 수중에 넣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이견을 같이함. 이러는 동안 우리는 미국 측의 라디오가 미국민의 이 추위 속에서 전투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정전을 바라는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영국보다도 영연방 여러 나라가 전투를 종식시키기 위해 인도를 통해 준공과 타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문제에 대해 정직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국을 믿을 수 없고 또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국이 베이징에 대표단을 보낼 것을 제의한 사실을 보면 유엔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굴복하려는 것 같습니다. 즉 베이징이 대표단을 오라고 한 것은 그들과 의논해 보겠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니까요. 만일에 그들이 가서 미국과 한국을 모독하는 일만이 허용될 때 도대체 그들이 속한 유엔의 체면이 뭐란 말입니까? 준공의 이양만 있다면 유엔 측 제의에 따라올 것입니다. 베이징에 간다는 일 자체가 이미 동양 사람들의 눈에는 유화로 비칩니다. 유화일 뿐만 아니라 벌써 저쪽에서 첫 라운드에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네덜란드 대표인 판 에드와르드 남작을 경무대로 점심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한국의 앞날이 매우 암담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유엔군은 유럽의 군세를 강화하기 위해 조만간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유엔군이 한국에서 방해할 수 있는 곳은 남한 한 모퉁이의 작은 지역, 그거는 전부 다 작은 지역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국 정부가 망명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0만 명의 청년을 오키나와나 일본으로 철수시켜 공격대를 조직하기 위해 훈련시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만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에
불을 켜주는 오직 하나의 불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대체로 공산주의에 굴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럽인의 사고방식으로 믿는 바에 의하면 아시아는 한동안 공산주의 세력 앞에 포기될 것이고 약 6개월 후에 모든 나라들이 소련과 싸울 준비를 갖추면 그때 다시 한국이 강대국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판 에드와르드 남작은 부펠로 대통령의 친지로 제2차 세계대전 때 OSS에 지원한 한국 청년들을 돌봐준 친한 인사의 친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미국 OSS 임무로 네덜란드 장교들을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유럽 제1주의자입니다. 대통령 대답하기를 당신은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공산주의자들은 6개월은 고사하고 3개월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떨어진다면 동양에서 이 철수행위는 그 심리적 영향이 전체 공산 세력에 곧 파급될 것이고 일본이나 필리핀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의 인도네시아 그 밖의 동양 각국도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드와르드 남장은 대통령의 의견에 동감하면서도 대통령의 장래에 대한 견해가 정확하게 다음에 올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으로 지금 유엔이 할 수 있는 이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개성은 미국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홀수되었고 교량들은 남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고는 언제나 모든 전선은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이며 춘천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도사단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으로부터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부산에서 철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대의 대부분은 서울 주변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터키군과 미 이사단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14일 목요일 오후 2시 기진맥진에 있는 미 이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막인 미 이사단장인 로렌스 카이저 장군이 중화기를 모두 잃어버린 채 진지를 뺏긴 탓에 미국으로 송환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어떻든 사단장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경무대 직원들 가족들이 화물차로 부산과 대구로 피난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보낼 친척들과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립니다. 서울 시민들이 서문을 떠나는 데 대해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무대 변호사인 임철호 씨 부친이 열흘 동안 중환에 걸려 병석에서 앓고 있는데 그는 병든 부친 때문에 서울 떠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부친이 별세했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는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든 부친은 효성스러운 아들과 그 가족들이 서울에 남아 공산군에 당할 일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도 몰래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답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과 자손들의 자유를 찾아 피난하도록 하느라 자손 몰래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인 프림솔경을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프림솔경은 매우 정직하고 동정적인 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문이 많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기후입니다. 점심때가 지난 후 눈은 멈췄지만 지금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군을 공중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나는 짐을 쌀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모든 일이 미뤄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남아하고 있습니다. 서로는 공공연하게 미국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떠드는데 이렇게 휴전과 평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모든 미국 사람들과 매국적인 유화 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를 기한은 잘 아실 것입니다. 중간 노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거 비행기가 김포까지 오기 때문에
노스웨스트 항공회사는 서울행 비행을 준비하였습니다. 부산까지의 비행도 언제까지나 갈 수 있을지 모르지요. 이곳을 일본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는 지금 곧 떠난다고 합니다.